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어제는 태풍특보로 인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이 점 미리 고지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란 정말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요, 이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는 이 군대 안 가는 의원들이 많아서 이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군대가 어떤 데인지 잘 몰라서 야당 의원들이 괜한 트집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병역 상황을 봤더니 국민의힘은 면제가 12명, 민주당은 32명, 오히려 민주당이 3배 가까이 면제자 숫자가 많았습니다. 물론 민주화 투쟁으로 이 징역을 살아서 면제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기는 했습니다만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오늘 준비한 현장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전광훈 재수감, 주옥순 오열. 다음은 추미애 아들 의혹, 여야 극단 대치. 마지막 개봉 앞둔 뮬란, 보이콧 확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보도국 정치팀의 임소라 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임 반장 요즘에 계속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요? 네, 정말 힘드네요. 네, 재택근무가 좋은 줄 알았는데 네. 전혀 아닙니다. 어때요? 집에서 일하기가? 힘들죠. 카카오톡, SNS 메신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당장 이제 취재원을 만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고, 그제도 재택이었고, 오늘도 재택근무를 하다가 지금 회사에 나왔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오랜만에 출근을 했는데, 국회로? 예, 국회 소통관으로 출근했는데 4시간 만에 짐을 싸서 집에 갔어요. 확진자가 나와서? 네. 하하, 참. 정말 요즘 살얼음을 걷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직장인분들이 그런데요. 내가 1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또 회사 그리고 동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맞습니다. 그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거죠. 정말 피곤한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재수감된 전광훈, 전체 국가 전락입니다. 예, 지금 바로 서울 성북구 장위이동 사랑제일교회 앞으로 가보시죠. 예, 어제 오후 3시경입니다. 저 사랑제일교회 앞에 있는데 일단 경찰 폴리스 라인 저렇게 쳐져 있고 지금 경찰들이 막 딱 들어오는데 일단 분위기 심각해 보이죠? 자, 전광훈 씨. 예, 전광훈 씨 저렇게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어디론가 가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자꾸 파라솔로 전광훈 씨 얼굴을 가려요. 예. 저 해수욕장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죠. 자, 현장 들어보면 막아 막 이러고 말이죠. 비켜. 오히려 전광훈 씨 치워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호송차를 타러 가는 길에 찍힌 모습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가 서면 심리를 통해서 전 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잖아요. 재판부는 보석 취소의 이유에 대해서 당초 보석 허가 조건을 어기고 각종 집회에 참석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석 보증금 3천만 원도 국가에 귀속한다고 했습니다. 네. 왜 저렇게 파라솔로 가려 왜? 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3천만 원 보석 보증금 결국 그것도 몰수를 당했는데 140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가게 된 전광훈 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전체 국가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죠. 이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그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갑니다만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한번 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그런지 마스크는 잘 쓰고 있네요. 네, 오늘은 착용을 잘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들으신 것처럼 이건 대통령 명령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재수감된다. 근데 이건 재판부의 판단이란 말이죠. 자, 쉽게 말해서 억울하다는 얘기인데
네. 자, 그런데 자꾸 저기 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얼굴을 저렇게 가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파라솔도 나오고 뭐 골프산도 나오고 굉장히 많네요. 취재진으로부터 정광훈 씨 얼굴을 이제 가려주고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지지자로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임 반장도 현장 가봐서 알겠지만 저렇게 가리면 네. 우리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야 비켜! 막 이러면서 막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림이 흐트러지니까 이렇게. 네, 되니까. 네. 자, 너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바로 저곳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낸 사람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말이죠.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 방역으로 통해서 국민을 제압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강 목사는 지금 문재인 정권과 자유의 투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자유를 지금 얼마나 억압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독재자 군사정권 때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모든 책임은 문재인 책임이에요.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보신 대로 방송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광훈 씨다. 솔직히 보수 야권에선 전광훈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랐다 이러면서 더 화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강현재 변호사도 정치 권력의 겁박에 버티지 못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전 씨와 함께 집회 참가를 독려하던 바로 저분인데 목사님입니다. 네. 돌아가셨다고요? 네, 성내동 순복음 우리교회 신소걸 목사인데요. 신소걸 목사. 예, 코미디언 출신이고요. 저분이요? 예. 80년대 웃으면 복이 와요에 나왔었대요. 예, 구봉서, 서영춘, 남성남, 남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집회 다음 날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지난 6일 결국 별세했습니다. 제가 지금 막 찾아봤더니 신소걸 씨가 지금 장소팔 고춘자 그 콤비 있잖아요. 네. 예, 그 장소팔 씨 후계자였답니다. 1990년에 연예계 은퇴한 뒤에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방황하다가 목사가 되셨다는데 아무튼 예, 일각에서는 저 신 목사의 별세를 놓고 순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전광훈 씨가 순교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제 또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어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 그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은 마스크 착용도 거리두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탑에 흠이 생겼습니다.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자, 개천절에도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다. 응징해야 된다. 이낙연 대표 상당히 센 표현을 했어요. 네. 예. 자, 아무튼 근데 이낙연 대표 저 연설하고 나서 또 집에 갔다. 네, 벌써 5번째입니다. 5번째 자택 대기. 네. 네, 민주당 한정혜 정책비의장과 접촉을 했던 모 언론사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한 위원장이 해당 기자와 만난 뒤에 다시 이 대표와 접촉을 한 게 발단이 임 반장도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 갔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짐 싸는 게 그냥 일상이에요, 요즘에. 예. 예, 국회 갔다가 그러니까. 다시 또 집에 가고. 예. 그렇죠. 그리고 지난 6일 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전에 자가격리는 특별히 부부금슬이 좋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또 집에 가게 됐던 거죠. 부부금실이 안 좋으면은 자가격리가 좀 고통스럽다. 약간 좀 유머스러운 표현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아무튼 이낙연 대표가 이 거론한 이 개천절 집회 저희가 지난주에 이거 포스터를 보여드렸어요. 가장 처음 아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때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그 개천절 집회 포스터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예, 그때는 그 포스터가 뭐 조작이다. 네. 설마 입항부에 또 그런 걸 하겠냐 싶어서 예. 조작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면서요. 여러 군데에서. 예, 정확히는 70건이요. 어마어마하죠. 아이고. 예, 경찰은 개천절 당일 10인 이상 참가 예정인 집회 70건을 모두 금지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 말라고. 예, 하면 경찰. 안 되죠. 아, 예. 당연하죠. 자, 일단 뭐 전광훈 씨는 재수감이 됐기 때문에 그 10월 3일 개천절 집회가 한다고 해도 뭐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자, 그런데 저희가 자꾸 뭐 이 정부의 방역 지침과 어긋나는 교회들만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예, 저 교회인데, 자, 저 교회 벽면에 보면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거 나오네요. 아, 맞습니다. 예, 저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네,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116년 된 청주 제일교회입니다. 지난 3일부터 저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이곳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아하. 교회가 사회를 향해 죄송한 마음을 갖는데 마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임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처럼 소수의 진짜 뭐 정말 대다수의 교회들이 저렇게 지금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어요. 네. 그런 반면에 전광훈 씨 즉각 또 항고장을 제출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